자, 이제 연화는 끝났어요. 그러면 모발의 수분은 네 가지가 있어요. 싸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 자, 근데 건강한 모발에 본래 건강한 모발의 10에서 15%가 수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별도의 수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분의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결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딸내미가 미용하는 원장님도 있으니까 조금 아는 체로 해야지. 그걸 내추럴 모이스처 팩터라고 이야기한단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아는 체 하려면 그 아이를 생체 활성수라고 이야기한다. 내추럴 모이스처. 그러니까 한글로 써 내추럴 모이스처 팩터. 그게 바로 NMF다. 생체 활성수다. 그러면 아기들은 태어나면 95%가 수분이다. 탱탱하다. 맞죠? 그런데 할머니들은 50%가 수분이다. 그런데 그 수분이 날아간 흔적이 보인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주름이다. 그런데 이 주름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내가 웃으면서 산 사람들은 웃는 모양으로. 그 주름이 날아간 흔적이 바로 생체 활성수라고 보면 된다. 맞죠? 그리고 결합수가 있고 흡착수가 있고 침투수가 있고 자유수가 있다. 모발은 이 아이들을 통틀어서 그냥 모발의 수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흡착수, 침투, 자유수 이 아이들은 반 강제로 그죠? 내 뜻과는 상관없이 뭐 샴푸를 한다든지 땀을 흘렸다든지 대기 중 이게 이렇게 들어간 수분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분은 바로 이 수분이다. 근데 모발은 세 가지 밸런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수분 밸런스, 요 수분. 근데 모발이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요 수분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기가 없고 거칠어지는 거죠. 두 번째 등전점, pH 밸런스. 세 번째 케라틴 밸런스. 요 세 가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요 수분의 양이 적어지기 시작한다. 근데 요 수분하고 가장 근접한 수분을 아까 오강열 PPT, 오강열 CMC로 이야기하자. 2차 클린을 통해서. 그러니까 건강한 모발의 본래 가죽사들 이 수분은 분명히 남겨놔야 되고요. 요 모발 전체를 100분율에서 100으로 봤을 때 10에서 15% 정도를 2차 클리닝을 통해서 요 수분하고 가장 근접한 수분을 집어넣자. 후처리를 통해서. 맞죠? 그리고 요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와인딩을 끝내라. 이게 수분 조절의 핵심이다. 그래서 디지털 세팅 아이론 수분량 똑같다. 그런데 아이론 파마를 수분을 더 두고 더 연화를 받던 이유가 와인딩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다. 아이론에서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먼저 와인딩했던 1분 전에 와인딩한 부분, 1분 후에 와인딩한 부분 연화를 똑같이 받는데 1분 후에 와인딩했던 부분이 컬이 확실히 늘어진다. 왜다? 수분이 날아가고 수분이 날아가면서 그 수증기 속 산소에 의해서 SS기압이 대량 체결을 이룬다. 그래서 열펌 쪽의 수분은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와인딩 할 때 그 최적의 수분을 끝까지 남겨둬라. 맨 나중에 와인딩 할 때까지 그 수분이 똑같아야 된다. 마르면 물 뿌리면 된다. 그래요. 누룽지에 물 뿌려서 밥 만들어라. 연화 후에 요 수분은 그냥 물이 아니다. 그죠? 그게 이제 수분 조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수분을 내비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매직 볼륨 매직은 요 수분의 반. 반이 얼마예요? 몰라. 알아서. 그냥 한국말로 눅눅하게. 맞죠? 요 수분을 내비두고 수분 조절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와인딩 순서를 바꿔버려요. 고객이 컬을 가장 강하게 원하는 부분,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가장 빨리 마르는 부분을 가장 먼저 와인딩해라. 두 번째, 파마에서 마지막 기술이 좌우 밸런스 맞추는 거다. 쉽지 않다. 그죠? 에어컨 바람이나 히터 앞에서 마르는 부분을 먼저 와인딩해라. 안 나오는 쪽을 먼저 와인딩해라. 세 번째는 맨 처음에 와인딩 할 때 그 수분을 두상 전체를 수분 조절하면 안 된다.
어떻게? 와인딩하는 시간에 마르는 것까지 계산해서 나중에 와인딩할 부분은 수분을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아이론 파마하다 보면 처음에는 컬이 나오기 시작하면 끝이 거칠어요. 왜요? 안쪽에서 와인딩하면 끝이 다 날아가서. 그래서 저 맨 처음에 수분이 흘러내리기 지금까지 내비두고 끝머리 쪽을 살짝 훑어서 들어가잖아요. 안 그러면 그 수분까지 다 말려놓으면 나중에 와인딩할 때는 컬이 다 늘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 조그만한 것들, 그게 그냥 제가 살짝 훑어놓으니까 무슨 그 습관적으로 흐르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마른 쪽에 할 때는 아까 여기는 훑었는데 여기는 왜 안 훑어요?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다. 그냥 물러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딱 와인딩 할 때 요 최적의 수분을 남겨둬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오일이죠. 최적의 수분을 딱 조절해 놓고 오일을 아주 꼼꼼하게 발라서 그 다음에 아주 꼼꼼하게 또 빗질을 해서 모발 상태로 코팅을 시켜놔야 돼요. 특히 디지털 기계가 하나밖에 없어서 연화는 동시에 맞춰놨는데 고객이 대기해야 되는 고객이죠. 그냥 고객 스스로 말리면 안 된다. 어떻게 오일을 발라서 그때 방치할 때도 디자인 방향을 반드시 고수해 놔야 된다. 1차 도포할 때 그때 그 방향을 와인딩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열 펌에서 열은 이겁니다. 와인딩 할 때 더 먹었던 수분 맞죠? 건강한 모발에 본래 가지고 있던 수분 있죠? 요 수분까지 증발시켰던 매직이나 세팅 파마는 반드시 건져주기 되어 있어요. 그죠? 더 먹었던 수분을 여기까지만 증발시키는 게 열펌에서 열의 역할이에요. 더 먹은 수분을 증발시킬 때 그 무서운 온도가 필요했었을까? 근데 우리는 이 수분까지 대놓고 다 말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안 태웠어. 매직 끼고 180도로 땡기면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하는 역할, 수분이 하는 역할, 열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적당한 열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미용인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기구가 아이론. 옛날에 마샬, 그 다음에 매직, 그 다음에 세팅, 그 다음에 디지털, 그 다음에 직펌. 자, 아이론은요 온도 조절 무한정 벌겋게 달굴 수까지 있었어. 연탄 뿌려놓고. 매직 최초 나왔을 때 200도 이상, 세팅 파마 최고 온도 160도, 디지털 최고 온도 140도, 직펌 최고 높은 온도 100도. 신제품 기구일수록 로또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기구 온도를 제일 높게 올리는 기구가 바로 매직. 그럼 컬 잡기 제일 힘든 파마가 바로 매직. 연화를 제일 많이 본 파마가 바로 매직. 근데 와인딩 할 때 수분이 제일 많은 파마가 무엇? 디지털. 온도는 낮아지는 대신 반대로 신제품 기구일수록 와인딩 할 때 수분량은 많아지고 있잖아요. 모발에 남겨진 수분이 없으면 드라이가 안 되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연화를 시켜놓고 100% 다 말리래. 왜? 기구 온도가 170, 180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수분 둘 생각을 1도 못하는 거예요. 연화 외에 그 수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건 몰라도 됐었으니까. 매직이니까. 피면 됐었으니까. 그런데 옆에서는 아이론으로 C컬, S컬을 걸고 있다. 이게 제 눈에 포착된 거예요. 열파마는 무슨 계라? 수소계라고 물 파마예요. 물에 관련된 파마예요. 바짝 마른 상태 180도보다 젖은 상태 140도가 온도는 낮아도 모발이 먹는 열의 양은 무지 많았던 거죠. 물이 없으면 드라이도 안 되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제가 올 상반기 안에 반드시 큰일 저지릅니다. 맞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라이 다 되잖아요. 근데 드라이를 해놓고 그 드라이가 1년 내내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그 특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샴푸하지 마. 땀 흘리지 마. 비 맞지 마. 맞죠?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열을 다스리는 게 물이에요. 아무리 강한 열로 붙여놓고 다시 물 뿌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그렇다면 비를 안 젖게 해야 되잖아요. 펭귄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게 물이 남아있으면 다 얼어 죽었을 거예요. 오리가 쳤나요?
그래서 저 같은 또라이가 할 수 있는 미친놈이 할 수 있는 뭔지 아세요? 드라이를 해놓고 거기다 방수제를 뿌려봤거든요. 물 못 들어가게. 택도 없어. 물은요, 이게 모든 물질은 중력이라는 게 있어도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거스르는 물질이 바로 물입니다. 고드름이 거꾸로 솟아오르고 마른 수건을 갖다 대면 물이 치고 올라가죠. 그 무거운 물이. 이걸 수학자들이 왜 그런지 아직도 해명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위에 우리 큐티클은 기와장 같이 돼 있는데요. 위에만 닫아주면 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온 사방천지 다 수분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발이 수분을 안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 오리를 잡아서 그 털을 머리카락으로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오리털. 오리 안 줬잖아요? 펭귄 잡아다가 다 다시 이식수도 돼버리고. 그리고 드라이 해주면 돼요. 재밌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20년 가까이 이거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심사관들하고 제가 싸워서 이겨가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나 이제 돈 거두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를 하고 15일에서 20일 유지가 된다면 샴푸에 손상 모발일수록 내가 오강예리를 꼭 데리고 가지. 감사합니다. 뭔 얘기 진짜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물, 열 잘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운전을 하고 다가 머리카락을 물에 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어그부츠 있잖아요. 어그부츠가 따뜻한데 얘 최대 단점이 뭐죠? 젖잖아요. 그래서 어그부츠 산 사람들은 꼭 무엇을 하죠? 방수제를 뿌려가지고요. 그리고 거기다 물 뿌리면 날아가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가는데 낙동강이 지나가는데 오리가 잠수를 하는데 나오니까 뽀송뽀송 기름이. 그러면 모피질 쪽으로 어떻게 수분을 집어내야 될까요? 이제 그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하나하나 붙잡고 주사위로 이제 다 집어내야죠. 근데 피지, 우리 두피에서 피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두피에서 피지가 나오는데 저녁 때 되면 아무리 긴 모발도 개기름이 모발 끝까지 전달돼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뭔가 그 피지를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있었던 거죠. 모발 안에. 바로 큐티클하고 큐티클 사이에 본드 역할을 하는 CMC죠. CMC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그 해답이 있어요. 18MEA라는 물질입니다. 메틸 에리코 애시드라는 물질이죠. 이 아이가 두피에 닿던 피지를 모발 끝까지 전달시켜주는 거예요. 이래도 모발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기름이 모발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피지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리 긴 모발도 끝까지 노숙자들은 다 개기름이 많잖아요. 맞죠? 안 감으면. 이걸 잘 이용하면 대답이 보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제 돈 준비하시면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열이하는 역할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낮은 온도에서 열약을 분배하는 요령들, 그죠?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수변을 건열, 열의 역할을 조금 2시간 지나갔어, 그죠? 요거는 이제 빨리 한 잔 드시고 빨리 오세요. 그리고 이제 머리 한 다음에 우리 황 원장님 머리 하고 가시죠? 우리 십몇 년 만에 만나서.